예, 국민의힘 포스트 한동훈은 누가 될 것인가? 여러 중진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명의 젊은 정치인 김재섭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여권 내 대선 잠룡이로 불리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에 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듯해서 저희가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권 내 청년 정치인 두 명의 당선인이죠. 김용태, 김재섭 당선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자라온 제가, 그리고 도봉구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제가 그려야 되는 도봉구의 청사진은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야 되는 데고 제 딸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애정을 갖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내에서 혁신을 하고 당내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 어디에 있든 가치가 중요한 거니까요. 예, 두 사람의 프로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은 1987년생이고 김용태 당선인은 90년대생입니다. 자, 도봉구와 송파구에서 났고요. 일찌감치 당에 들어와서 당협위원장도 하고 청년 최고위원도 거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로서 젊었을 때 정치를 시작한 직업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자, 성추인 부의장도 일찌감치 정치에 투신을 했죠. 지금 성추인 부의장은 40대죠. 예, 40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국민의힘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소장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들이 보낸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부재로서 나간 것이 청년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는 전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권이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참패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긴 지역구 후보들, 보수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이 딱 3명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김재섭, 그리고 김용태 당선인, 그리고 이준석 당선인까지 예. 3명이 어떻게 보면 보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뭔가 비판하고 내부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3명에게 어떻게 보면 주권자들이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근데 이 3명이 공교롭게도 보수 지지자들 안에서 그 비판할 때는 내부 총질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어요. 예. 만약 경선 과정이나 본선 과정에서도 내부 총질한다는 이유로 만약 후보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면은 저 세석조차도 저는 민주당에게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주권자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청년 정치인들은 저런 내부 총질이나 비판을 다 견뎌내면서도 쓴소리를 해라, 레드팀 역할을 해라, 이런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는 아마 개혁신당에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이 두 정치인은 당대표급은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지도부 안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전 지도부도 그랬고 지금 비대위에도 사실상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비대위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조금 내려다가 사실 그 반발이 초반에 너무 심하자 급속도로 태도가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데 저 두 정치인은 그런 내부 비판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지도부에 이번에 입성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가게 된다면, 아니면 둘 다 모두 가게 된다면 좀 민주당에게 매우 위협적인 지도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최성훈 평론가님. 네. 하여튼 두 사람은,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진짜 국민의힘에서는 허엄지인 인재근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에서 결국 당선이 됐고요. 예, 이렇게 보면 김근태, 신지호 전 의원이 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봉갑은 국민의힘에서는 허엄지였는데 당선이 됐고요. 또 한 명의 김용태 최고는, 거기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름의 좋은 지역구이지만 김용태 의원이 몇 번의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받고 결국 당선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젊은 정치인들, 근데 특히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그렇죠. 천아용인이라고 부르는 용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차려서 나갈 때 결국 혼자만 안 따라 나가서 이거 혹시 이것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배신자의 역할까지 했었는데, 그 보면 당선이 됐으니까 남은 거 잘한 거라는 또 얘기도 듣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정치인의 이제 젊음이라는 공통적인 그 상황을 빼고 나면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봐요. 진정성, 그다음에 원칙, 그다음에 헌신, 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만 4대째 살고 있고, 예. 정말 지금 아까 그 자료화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갈 곳이고 부모님 살아갈 곳이고, 태어날 날까지. 거기에서 지금 5대째 살아갈 거란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떨어졌지만 계속 4년 동안 관리하면서 했어요. 그런 진정성이 비록 유권자 지형은 민주당이 아주 유리할지 몰라도 그런 진정성이 통한 데다가 이번에 그렇게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불어도 상대 후보가 조금 약간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그때 함량 미달이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원칙과 그런 뚝심 같은 거에 저는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에 영예를 얻었다고 보고 우리 김용태 당선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원칙을 지켰잖아요. 내가 보수정당에 왔기 때문에 보수정당 최고위원 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남는 게 가치에 맞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젊은 정치인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어떤 시류라든가 어떤 말하자면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한 것들이 역할이 결국 이번 배지를 단계된 건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가치, 그다음에 진정성, 원칙, 헌신 이 세 가지 가치만을 갖고 간다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기회는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원칙만 지니고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좋은 보수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룡원 대변인. 사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는 수도권에서 주로 당선됐던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요. 권성동 의원은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고 있고 김태우 의원은 지역구로 옮겨가면서 당선된 또 불굴의 또 당선인이란 말이죠. 이 5명 중에 누가 될지 아니면 아까 그 정말 화제의 30대 정치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누가 나갈지도 모르겠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출사표를 던질지도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어쨌든 뭔가 좀 변화해야 된다. 수도권 민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앞서 화면에 나왔던 그 30대 당선인들이 당대표가 되는 건 좀 빠르다고 봅니다. 예. 특히나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해야 될 일은 4년간 그 지역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조경태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2004년에 부산 사흘에서 처음 당선이 됐을 때요. 당선이 되고 그 지역에 지하철을 연장했어요. 다대포까지 부산 지하철이 연장이 됐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데 3선까지 그냥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건 원래 없었는데 조경태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것에 식소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재섭 당선인은 지역 사업을 지금 잘해서 동북벨트 개척의 선구자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던 이제 중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이번 당대표는 굉장히 많은 국회 경험과 경륜이 요구됩니다. 국회 선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192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역할과 목소리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3선이나 4선 이상의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생활해 오신 분들 혹은 조금 그래도 한 단계 넓혀보면은 낙동강 벨트에서 생활해 오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당대표를 맡아야 그래도 안정감 있게 당을 추스르고 또 재건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4선 이상 중진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수치긴 한데요. 예, 김재규 대변인. 저희 국민의힘의 저희 그 상대 정당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이후에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건 대통령실의 이 당에 대한 간섭, 관여가 완전히 배제돼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지난 이 총선 과정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새로운 대표가 생기고 그래봐야 또 얼마 안 가면 비대위 체제로 바뀔 것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돌아갈 것이다.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까지 고쳤지 않습니까? 당원 100%. 당심과 민심을 이렇게 골고루 반영하지 않고 당원 100%로 바꿨어요. 그것은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한 용산의 고심 끝에 나온 결단 이렇게 보여지는데 민심이 당심이다라고 할 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번에 그런 당원 당규도 원래대로 다 고쳐놓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실이 이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에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들어간다면 아마도 30대의 그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시즌2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좀 전에 보여줬던 많은 후보군들 중에서 좋은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 당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 젊은 정치인과 이런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도 많이 포진해서 당을 수습하고 추스리는데 힘을 보탤 걸로 보이는데